안녕하세요. 여유의 수업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주제 하나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파생상품의 기초 개념입니다. 파생상품은 금융세계의 숨은 연결고리입니다. 많은 분이 어렵게 느끼지만 본질은 단순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단순함에 집중하며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파생상품이란 무엇일까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계약입니다. 즉,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값, 원유 가격 등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어요.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파생상품을 사용할까요? 첫째, 위험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는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둘째, 수익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죠. 하지만 수익이 크면 위험도 큽니다.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큽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자본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대표적 파생상품을 살펴볼게요. 첫째는 선물, 퓨처즈입니다. 선물은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사거나 파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뒤 밀을 100만 원에 사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옵션즈입니다. 옵션을 특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옵션에는 콜과 풋이 있습니다. 콜은 사는 권리, 풋은 파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스왑스입니다. 스왑은 두 사람이 현금 흐름을 바꾸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맞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위험을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파생상품은 거래 방식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있습니다. 장내거래는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들이 거래됩니다. 반면 장외거래는 맞춤형 계약이 가능합니다. 맞춤형이라 유연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상대방 리스크가 존재하죠. 이제 파생상품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가격 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확대입니다. 많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노출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복잡성입니다. 계약 조건, 만기, 가격 계산 등이 어렵습니다. 둘째는 높은 위험성입니다.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용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나 증거금 등이 필요하죠. 이제 일상 속 비유로 조금 쉽게 생각해 볼게요. 파생상품은 보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날 때 보상해주는 역할이죠. 파생상품도 위험이 생길 때 보상하거나 대비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보험과 달리 파생상품은 움직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더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밭에 비가 올지 모를 때 보험 가입하듯 파생상품은 미래 가격 변화에 대비하는 계약입니다. 이해가 조금씩 느껴지시죠?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봅니다. 농부 A씨는 밀 가격이 내릴까 걱정이 많습니다. A씨는 선물 계약을 활용해 미리 판매 가격을 정해둡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도 손해를 줄일 수 있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이득은 못 보지만 안정감은 확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생상품은 안정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예로
항공사는 유가 상승 위험을 대비합니다. 유가 상승하면 비용이 커지지만 유가 파생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생 상품은 여러 산업에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성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시작할 때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초 개념부터 천천히 배우세요. 모르는 용어를 무작정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둘째,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으면 부담만 커집니다. 셋째, 손절 라인을 정해두세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빠져나올 기준이 필요합니다. 넷째,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다섯째,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기일, 정산 방식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실전에서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내릴 때 마음이 흔들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침착하게 흐름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파생 상품을 이해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식, 채권만 보이던 것이 더 넓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자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해가 넓어지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선물, 옵션, 스왑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방식이 다릅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상 속 비유로 보험처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움직이고 복잡한 약속입니다. 현실 사례에서 실용적 기능을 합니다. 안전장치이자 수익 기회이기도 하죠. 초보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히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계약 조건과 리스크를 꼭 확인하세요. 감정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전략을 세우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파생상품 공부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힘을 줍니다. 재정의 폭이 넓어지고 판단 범위도 커집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들면 위험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 포인트로 옮겨볼게요. 첫째, 용어장 하나 만드세요. 모르는 파생 용어를 정리하며 익히면 좋습니다. 둘째, 모의 계약 연습해보세요. 실전이 아니더라도 감을 익히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 뉴스 속에서 파생 용어를 찾아보세요. 실제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가 이해를 돕습니다. 넷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만 고려하세요. 모든 파생 상품이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설명해 줄 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가 첫걸음이 됩니다. 파생 상품은 어렵지만 이해하면 보입니다. 처음엔 흐릿하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제 파생 상품도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씩 배워가면 그것이 강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여유도 잊지 마세요. 공부는 꾸준함에서 힘이 나옵니다. 완벽을 좇기보다 이해를 넓히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금융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가 큰 지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상 여유의 수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여유를 응원합니다.